안녕하세요. 91년생 예비파이어족 예파입니다. 오늘은 저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게 제가 투자하고 있는 자산의 벤 다이어그램입니다. 해당 화면은 더리치라는 앱에서 가져왔는데요. 주식 계좌가 여러 개다 보니 한 번에 보기가 어려워서 더리치 앱 화면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종목별로 설명할 기회가 되면 실제 증권회사 화면으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건 TQQQ로 나스닥 3배 레버리지입니다. 두 번째, 네 번째도 나스닥 2배 레버리지 상품인데요. 일반적으로 투자의 정석같이 내려오는 말로 레버리지를 사용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지만 적은 월급으로 짧은 시간에 많은 자산을 모으기 위해서는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것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무런 계획 없이 그냥 무지성으로 사게 되면 하락장에서 멘탈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저 역시 3번의 폭락장을 겪으면서 나름 배운 점이 있어 레버리지 비율을 늘렸습니다. 앞으로 은퇴 시기에 맞춰 적절한 비율로 줄여나갈 계획이지만 중간에 다시 주식이 폭락한다면 비중을 더 늘릴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 관련해서 추천드릴 책으로는 MJ 드마코의 부의 추월 자산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로 많은 주식은 코스피 200 위클리 타겟 커버드 콜입니다. 커버드 콜은 구조상 본주보다 수익률이 높기 쉽지 않아서 장기 투자자에게는 추천하지 않는데요. 제가 이 주식을 구매하게 된 이유는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3가지 이유는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로 S&P 500을 추종하는 ETF인 부와 스파이가 있고 미국의 리츠 배당주인 EPR이 있습니다. 이 종목은 코로나 때 산 종목으로 당시 1,500만 원 정도 구매하여 현재는 매달 세후 10만 원 중반대를 주는 배당 효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테크탑 10 종목과 미국 나스닥 추종 ETF인 QQQM, 미국의 농기계 및 중장비 제조업체 DE, 한국의 증권 ETF인 코덱스 증권, 한국 증시에 상장된 S&P 500 추종 ETF가 순서대로 있습니다. 그 외에 석유 관련 배당 기업 OKE와 수소가 핫할 때 샀던 산업용 가스 기업 LIN, 기업에 대출을 해주는 BDC 업체인 ARCC, 모두에게 유명한 스타벅스와 배당받은 달러를 이자 받으면서 보관하기 위한 초단기채 ETF인 SGOV가 있습니다. 다음은 투자를 하고 있는 계좌별로 현황을 나타내 봤습니다. 우선 미국 달러로 직투하고 있는 금액이 전체의 61%입니다. 그리고 대표 절세 계좌인 ISA에서 20%를 투자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미국 나스닥 레버리지 상품과 코덱스 증권 ETF를 구입하여 해외 주식 양도세와 배당에 대한 절세 효과를 최대한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락장에서 레버리지 배수를 늘리고 상승장에서는 줄이는 자산 배분 전략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용으로 매년 입금하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도 각각 6%, 1%입니다. 사회초년생 때는 월급이 적어서 퇴직연금까지 넣어도 연말정산 혜택을 못 받아서 안 넣고 있다가 최근 와서야 900만 원에 대해 모두 세액공제가 가능해져 넣고 있습니다. 미국 스윙 3%는 주식이 폭락했을 때 미국 반도체 지수 3배 레버리지인 SOXL 투자를 하다가 어느 정도 고점이 왔다 생각하면 나스닥 1배 ETF인 QQQM으로 스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SOXL 5년 주가 그래프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하단 10달러에서 상단 60달러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나스닥 지수보다 더 변동성이 크다 보니 반도체 지수가 우상향 하더라도 레버리지 상품은 횡보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좀 더 극한의 수익을 얻기 위해 SOXL과 QQQM의 스윙을 전략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대출 배당이라고 표현했는데 이는 신용대출을 받아서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을 구매했습니다.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한 첫 번째 이유로는 현 시점에서 매월 분배금에서 대출 이자를 제외해도 10% 정도의 수익을 볼 수 있다고 판단하여 투자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 코스피가 폭락하지 않고 또 폭등하지도 않는 장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혹시 반도체 기업들이 이익이 줄어들어 코스피가 다시 2,500으로
약 절반 정도 떨어진다 하더라도 분배금이 대출 이자보다는 높아서 이자를 갚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나중에 파이어를 하게 되었을 때 배당을 받아 지내는 생활을 약간 간접적으로 체험할 겸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은퇴를 하지 않은 지금은 배당금을 전액 재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년 적립이라고 적힌 항목은 말 그대로 은퇴 계획 시점인 10년 후까지 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계속 적립식 구매를 할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도전하려고 합니다. 적립식 구매를 하는 포트폴리오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과세 계좌인 연금저축계좌를 활용하여 나스닥 100 ETF 75만원과 중국 기술주 ETF 50만원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중국 기술주 ETF를 왜 두 개 나눠서 사냐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이 두 ETF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살짝 다릅니다. 각각 ETF마다 다르게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전부 괜찮아서 저는 둘 다 같은 금액으로 사는 전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익이 비과세인 KRX 금현물을 50만원, 비트코인 50만원과 이더리움 25만원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에서 채권이 없는 것을 발견하셨나요? 저는 달러 보관용인 초단기채 SGOV 말고 채권 투자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피터 린치의 투자 이야기, 켄 피셔의 주식시장은 어떻게 반복되는가 등을 추천드리며 간단한 설명을 하자면 단기적으로 자산의 급락을 막아야 하는 경우라면 채권 투자가 유용하지만 5년 이상의 장기적인 투자라면 채권은 수익률을 깎아먹고 이것이 자산 증식 측면에서 더 큰 위험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최근 양적 완화 이후 채권과 주식이 비슷하게 흘러가는 양상이 많아 더 이상 채권의 장점이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은 발행 개수가 정해져 있는 비트코인과 미국에서 주도하는 스테이블 코인의 기본이 되는 이더리움, 이렇게 두 개만 투자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부터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이라면 위 포트폴리오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잠재력은 있지만 정치 리스크가 큰 중국 주식, 지금은 급등했지만 횡보장이 매우 긴 금,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는 암호화폐는 이미 대부분의 자산이 미국 주식인 제가 포트폴리오 분산용으로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정석 중 정석인 S&P 500과 AI 시대의 새로운 패권을 가질 빅테크 기업을 추천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투자 금액과 3번의 폭락장을 겪으며 경험한 저의 투자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